양천구는 서울시 관내의 인구 밀도 1위 도시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 밀도 1위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잘 짜인 도시계획으로 체감하는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쾌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쾌적하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녹색 비율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또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양천구에.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제가 제물포 터널, 곧 완공될 제물포 터널을 들렸습니다. 이 제물포 터널이 지금 다 지하화 공사가 거의 완공됐는데 그곳이 지상에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아마 서울에서 가장 긴 녹지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공원이 왜 중요하냐?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양천구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절된 양천구와 그 옆에 강서구인가요? 우리 이용서 대원님. 강서 화곡동이 연결됩니다. 결국 도시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연결의 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양천구는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인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박영선의 교통, 박영선의 서울은 이제 지상에는 사람이 파리고 차와 기차는 지하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그래서 양천의 모델을 서울로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박영선의 새로운 서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양천은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목동선, 서부광역철도, 강북 횡단선을 조기 착공해서 양천구를 좀 더 촘촘한 역세권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박영선. 그리고 목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 문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본인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야당 시장이 된다면 이 협조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동의 신시가지 개발이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모델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목동은 서울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동 주민들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이 문제를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려면 박영선이 필요합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추진력을 갖춘 박영선 선택해 주십시오. 목동 유수지에는 혁신성장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도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 배드타운이 되지 않습니다. 배드타운이 안 돼야 소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주 근접의 도시가 바로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다음, 신정 차량기지 이전, 신정 지선 복선화, 신정 교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 확실하게 주민과 의논하고 이용선 의원님, 황희 의원님과 의논해서 원팀으로 양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러한 새로운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서울을 만들어 달라는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오늘 박영선의 서울 선언 8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선언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의 교통 지원을 위해서 서울 청년 패스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만 19세에서 24세 이하 청년에게 서울 청년 패스를 발급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대중교통 비용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주거비가 높은 역세권 지역에 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교통 비용이 청년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액권을 청년에게 발급해서 청년의 교통 지원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이 되었고 또 그 결과 운영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 할인된 서울 청년 패스, 이것을 청년 여러분들께 오늘 정책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수년째 국회 상임위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무임 승차 비용, 이것이 약 3,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보전 문제를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 곤란, 소득 감소, 생활비 증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는 게 박영선의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 양천 목동 오는 길에 보니까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었더군요.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또 소상공인 상점도 몇 군데 들렀습니다. 훨씬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이제 많이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누적된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새로운 꿈을 드리는 그러한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공약, 화끈 대출 5천만 원, 또 청년들을 위한 출발 자산 5천만 원을 즉각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월세 20만 원 지원 정책 예산이 되는 데까지 크게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주 일체형 청년주택 2만 호 2023년까지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또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청년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 도시의 변화를 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중화 현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 미래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시 대전환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21분 도시 서울, 이것은 21분 안에 내 삶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산책길이 있고 그리고 체육관이 있는 도시, 이러한 도시를 서울에 만들어서 교통량이 그렇게 되면 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없고 탄소 배출 줄어드는 그러한 생태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의 서울의 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박영선의 21분 도시 서울은 여기 세계 표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세계의 표준 도시가 뉴욕이었다면 이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난해에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전자행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만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인프라가 바로 서울의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력과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 시장이 서울이 된다면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1년이 서울을 10년 후퇴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서 탈출해야 되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시장의 역할이 가장 시급합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 문제 하나만 놓고도 왜 안 하냐고 했다가 대통령부터 맞아라 비판하더니 대통령께서 맞으시니까 왜 순서 어겼냐 이렇게 비판하는 당의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중앙정부와 잘 소통할 수 있고 서울시 의회 시의원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고 갈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벤처 혁신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벤처 부분은 4조 3천억의 사상 최고의 투자액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6.6%의 상승률을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지난 1년간 힘들었던 그 시기를 회복하고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영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어제 관악에 젊음의 거리를 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독 여학생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서 저도 돌아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문화방송에서 첫 여성 메인 앵커, 첫 여성 해외 특파원, 첫 여성 경제부장,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첫 여성 당의장 비서실장, 첫 여성 정책위 의장, 첫 여성 법사위원장, 첫 여성 원내대표. 이제 첫 여성 시장으로 유리천장을 깨고 자라나는 우리의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 가능성의 서울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여성시장의 당선은 그러한 가능성의 서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박영선의 추진력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영선의 입증된 성과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곳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직 플랜카드가 있었는데요. 저 뒤에 계시는군요. 아마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 분야에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드리는 주 4.5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20, 30대 20평이면 2억인데 이것도 부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집값의 10%만 내고 2,000만원 내고 지분적립형으로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제도도 새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일이고 다음 주 수요일 7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지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후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여건민 24살 여건민입니다. 저는 1차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님의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서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여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서울로 바꾸겠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현재 58%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하겠다는 말씀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20대 많은 청년들이 박영선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애써주신 중국 벤처기업 정관으로서의 성원과 열정을 우리 서울시를 위해 다시 한번 일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큰 힘을 내주신 청년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내가 꼭 박영선 후보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하는 용기를 내준 우리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패션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벤처기업 대표 김경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고졸입니다, 고졸. 학력은 최악이고요. 공부도 안 했습니다. 자, 대기업에 비하면 큰 매출은 아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자,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IT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님께서 계실 때 벤처기업 장관을 되셨죠. 그때는 업종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강한 자기발성과 기술력 그리고 열정과 패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희생과 눈물은 감수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자, 벤처기업에 인정이 되면요, 은행 이자도 싸지고요, 은행도 대출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일에 대한 열정을 또 집중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사업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 항상 돈 빌리러 부모님께 항상 머리 숙여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머리 숙여 그러고 다닙니다. 지금도요. 자, 지금 저는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3명이 막 태어난 아기도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다 박영선 후보님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박영선 후보님은요, 무려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자, 누구보다 직장맘들을 이해하시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모든 청년 여러분들 마음을 누구나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막 고등학교 졸업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창업을 도전하는 꿈꾸는 청년 여러분, 박영선 후보만이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서울, 그런 꿈을 하고 싶은 분이 바로 박영선 후보인데, 여러분. 자,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탄 아시죠? 방탄. BTS라고 하죠, BTS. 자, 그분들이 유명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마케팅을 4차 산업에 맞춰서 널리 알리게 되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SNS나 유튜버 이런 걸로 알게 돼서 그분들의 정말 실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박영선 후보님께서는 4차 산업에 맞춰 빨리 서울을 적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 예전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던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자,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 자동차가 무인으로 막 다니고 있어요. 무인으로 지금.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 바로 서울. 바로 이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영선 후보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박영선! 네, 제가 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박영선을 해주시죠. 자, 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벚꽃과 개나리 꽃이 흐드러지게 핀 화창한 봄날, 청년의 봄을 응원하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러 온 사회복지사 최승우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2021년 봄이 봄 같지 않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 뜨면 거짓말 하나하나 밝혀지고 세대를 분열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모리새를 하는 피노키오 같은 인물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의 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박영선 후보를 바라보며 저는 2021년 봄을 4월 7일 승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서울의 봄, 청년의 봄이 시작하는 4월 7일 우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공약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하고요. 박영선 후보는 청년의 기대가 살아야 서울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청년이 힘차게 도전해야 서울이 역동적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땀 흘리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닦아주면서 청년들의 마음에 진정한 봄날이 오도록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후보, 떳떳하지 못한 후보 대신 청년의 삶을 말하는 박영선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청년을 존중하는 박영선 후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청년 모두 박영선 여러분 함께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전에 우리 2030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사회자도 주지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의 분노하고 실망하신 청년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당장에 원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날로 급등하고 월급 봉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 LH 사건같이 내부자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청년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합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과거로 회귀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번도 2030의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번도 2030 청년들에게 우호적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2030들이 모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면서 저 역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우리 5년 전에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자, 청년들이여 중동으로 가라.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청년들 보고 중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얼마 전까지도 강연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 가봐라 청년들아, 개발도상국 가봐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일자리가 많은 나라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당의 김무성 대표 뭐라 했습니까? 자,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고 여당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2030에게 한 번도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TV 토론에 나와서 내곡동 문제가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선거랑 무슨 상관이냐, 왜 이게 부동산 문제냐고 이야기하는데 내곡동 문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2035 청년분들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땅을 부풀려서 값을 치른 사람이 바로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온 오세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그렇게 급등을 시켜놨으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살 집, 내가 있어야 할 그런 땅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도 2030을 우리 팀이라고 얘기하고 2030한테 떳떳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30이 절대적으로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 모아서 박영선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그 차라리 통행이 많으니까 안쪽으로 조금만 모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니다 하면 박영선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오신 내빈분들 인사 말씀 한마디만 듣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그쪽에서 차량 통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여주셔서 우리 유세활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곳의 지역위원장이신 이용선 양천구 위원장님,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를 위한 희망찬 새싹을 피워냅니다. 박영선 후보 양천